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금지 행위 및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창업을 기획하고 있다면 창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규정한 쇼핑몰의 금지 행위들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금지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금지 행위 및 제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전자상거래 사업자 그리고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고, 또한 이 금지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 사항과 또한 벌칙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한번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목표인데요. 원활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그리고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했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를 나누어서 규정한 건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로 금지 행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지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 속이는 거죠. 이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는 거래를 했다. 그리고 청약 철회 그리고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거래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약 철회,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보통 이러한 쇼핑몰에서는 개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광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 전송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런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와 같은 이런 표현들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첨 상수를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을 하는 거죠. 어떠한 이벤트에 고객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나는 응모한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첨됐다. 그래서 전화를 유도하는 거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통 쇼핑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보통은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연결되게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게, 이것도 속이는 것이죠. 이런 기만적인 방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기술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내 쇼핑몰이나 어떤 전화로 연결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고객을 유인해서 거래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금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배너 광고를 일정 횟수 보면 그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그런데 거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몇 개월 후에 입금이 중단된다. 뭐 이렇게 기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합니다. 보통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50%뿐만이 아니라 뭐 70% 혹은 80%의 할인가로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종종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판매 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시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판매 수량을 보통 어디에 고시를 하나요? 보통은 상품 페이지에 현재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어느 정도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고지를 하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들 혹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제품을 내가 구매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오인하게 하고 이 50%만 강조를 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를 완료했는데 내가 이 일을 취소하고 싶어요, 소비자가. 근데 취소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주소라든지 혹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뭐 변경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의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준비하는 이런 창업 준비자들은 반드시 조금 잘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센터라든지 고객 응대와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잘 갖추어야지 이런 준비 없이 창업을 한다면은 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재라든지 혹은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응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를 거부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만 답변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상담원이 부족해서 통화를 할 수가 없거나 혹은 ARS 등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원이 부족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그쪽 업체에서 개인적인 소비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끔 하거나, 그래서 전화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좀 잘 명심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통화가 안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잠시 기다리시면 연락이 뭐 되니까 기다리세요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통화가 안 되게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뭐 또한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참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내된 안내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보통은 남기죠. 그런데 이 이도 법적으로 응답해야 될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이거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일 수신 서버를 차단해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는 경우, 차단하는 경우도 또한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거래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도 금지하고 있고, 자, 이런 행위들이 뭐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만 청구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어떤 경우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번 아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쇼핑몰에서 요청을 한 다음에 뭐 그냥 내가 알려준 거는 신용카드 번호만 알려줬죠. 뭐 어떤 제품을 사겠다는 의사도 없었고, 그런데 사업자가 임의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을 한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와는 반하는 이런 결정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금지 행위들은 뭐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모사 전송은 보통 팩스를 의미하죠. 팩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계속 강요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통 스팸이라고 부르죠.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스팸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스팸과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 운영을,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뭐 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명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뭐 금지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여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일부 제외되는 영역이 혹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거쳐서 이용하려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정부기관이나 혹은 지자체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통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금지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어떤 고의는 아니었는데 뭐 어떤 여타의 이유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맨 처음으로는 시정권고라고 하는 행정적 제재로 금지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정 권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적 제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 시정 권고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수준인 시정 조치에 앞서서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 방안을 정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정 권고를 받은 쇼핑몰 운영업체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시정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시정을 조치하는 행정적 제재 사항이 있는데 이는 앞선 시정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이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한다는 건 직접 어떤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앞선 시정 권고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인 반면에 그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제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정 조치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면 해당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끔 하는 이런 조치들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예방이라든지 혹은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선 시정 권고 그리고 시정 조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수준의 행정적 제재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된다. 그리고 시정 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럴 경우에 영업을 바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기간은 15일, 보름에서 12월이라고 했네요. 1년까지죠. 그래서 보름에서부터 1년까지
그 영업정지 기간을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과할 수 있고, 법 위반의 종류, 횟수별로 이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위반 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기간도 길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정지 대상인데,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또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영업정지를 통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이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행정적 제재 사항인데요.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적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체 다 혹은 일부를 일시 중지해라 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임시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바로 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빨리 선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긴급한 필요성을 가지고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징금인데요. 가장 앞선 이런 그 행정적 제재 사항보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더욱더 높은 수준의 행정적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은 이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 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매출액 전액, 그리고 간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벌칙인데요. 좀 더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징역 또는 벌금인데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런 대상이 되는 사항은 조사 시에 폭언, 폭행,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낮은 수준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을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것처럼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표지를 제작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형태의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역 또는 벌금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통신판매업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그리고 통신판매업자가 표시 광고 고지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데 거래 조건에 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태료인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임시 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을 계속했을 때 과태료 벌칙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지는 경우는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위반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해당되는 사항들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래 기록을 소비자가 열람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혹은 변경 신고, 휴폐업, 영업 재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으로 부과당할 수 있으니까 쇼핑몰 운영하는 업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적 제재와 규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법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잘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낮은 수준부터 시정 권고, 시정 조치, 영업정지, 임시중지명령, 과징금의 순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쇼핑몰의 특성들이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쇼핑몰의 특성에 맞는 어떤 금지 행위나 제재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으로 금지 행위라든지 제재 사항 등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금지 행위 그리고 제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금지 행위 및 제재 사항은 우리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금지 사항이나 제재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